자,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다른 곳 어디 가도 이해 못 합니다. 여기서처럼 천천히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곳은 여기보다 천천히 하거나 자세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5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22번 문제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빨리 수식 정리하는 것을 이항 정리라고 하죠. 그걸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복습하세요. 복습 안 하면 점점 망가집니다. 반드시 복습하세요. 반드시. 복습을 해야 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AB 간의 전압이 25V입니다. 그랬더니 5A가 흘렀어요. 그리고 2ohm이 있죠. 근데 R1과 R2에 흐르는 전류 B가 R1에 1이 흐르고요. R2에 3이 흘러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저항은 R1이 크죠. R2보다 큰데 얼마나 커야 돼요? 3배 크는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여기가 1대 3의 전류가 흐르려면 저항은 이렇게 돼야 되죠. R1이 크지요. 전류가 적은 쪽으로,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 테니까,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 테니까. 그걸 먼저 식을 만드셔야 돼요. 이 식은 전류 B 가지고 바로 나와야 돼요. 전류 B가 얼마예요? 1대 3이다. 그럼 저항 B는 얼마예요? 3대 1이 돼야 돼요. 저항 B는 3대 1이. 이해되겠어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 R2에 전체 전류 I 한 거하고 는 그렇죠?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 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돼요? 이 전류의 3배가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류 I1이라고 했고 요건 이제 이거 이렇게 하죠. 요건 I2라고 합시다. 가정하면. 요렇게 하고 이거 I2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B가 얘가 1이면 여기에 3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항비를 찾으시면 돼요. 굳이 식으로 만들자면. 근데 그런 식 안 해도 이런 식 안 만들어. 이거 복잡해지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식 안 하고 다 할 필요 없어요. I1 안 구하고 I2 안 구해도 돼요. 단지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류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니까 여기에 저항이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 조건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5고 25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전압이 25V이기 때문에 저항 R이 5분의 25예요. 그러니까 5ohm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또 나왔어요. 이거하고 이거에서 이거 나왔어요. 자, 그럼 합성 저항 구할 수가 있죠.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흐르는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져요. 구해져요. 어떻게 구해져, 합성 저항은? 2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1, R2죠. 요게 얼마예요? 5예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빼기가 되죠. 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식을 정리하면 R1, R2, R1 더하기 R2는 얘가 얼마예요? 3이 된 거죠. 자, 식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R1 값, R2 값 각각 구해야 되는데 R1 값을 구하려면 R2 값을 구하려면 R1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R1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뭐를?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R2, R2 곱하기죠. 3R2 더하기 R2는 3이에요. 이건 못해요? 하죠. 얼마입니까? 4R2, 3R2의 제곱. 3이니까 R2, R2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고 뭐가 남죠? 4분의 3, R2는 3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3R2는
3 곱하기 4가 되죠. 4가 2항 되니까. 3, 3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R2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R2가 4가 돼요. R2가 4가 되니까 R1은 얼마가 되겠어요? R1은 3, 4, 12가 되겠죠. R1 12, R2 4. 그게 답이에요. 이게 뭐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 빨리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조건을 가지고 전류비, 저항비, 전압전류, 그렇죠. 그리고 합성저항 관계에서 이런 식. 이 합성저항의 식이죠. 이런 세 가지 식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 식에 대한 연관관계 가지고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풀어달라는 분 이해됩니까? 숫자 바뀌었죠? 똑같은 풀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질문해놓고 대답 안 하면 뭘 모른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모른다가 나와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17번. 두 전원 2원과 2투가 있어요. 접속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림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마주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70V에서 50V 뺀 20V만큼의 전압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 전류는 I인데 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답은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는데 실제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쪽으로 흐르죠.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반대 방향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에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전압은 몇 볼트예요? 20V. 저항은 얼마예요? 3이죠. 3분의 20이네요. 저항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5분의 20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5분의 20이네요. 저항이 얼마야? 3 더하기 2죠. 전압은 20이죠. 얼마죠? 4A가 흐르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문제 묻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상쇄되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흐르니까 반대 방향에 4A가 흐른다. 회로 해석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또 식을 세워요. 방정식 세워보세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은 그러면 이거 뭘 세우냐면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자, 여기서 이 V값 우리 계산할 수가 있나요? 전압 분배 법칙 기억하시죠? 전압 분배 법칙 복습하세요. 전압 분배 법칙 V는 요 R 양단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꼭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다른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 아니고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 스몰 r이에요. 그리고 여기 양단에 V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전압이 2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 전압이 이렇게. 이 그림이나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꼭 구부러진 부분이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부러지는 부분은 다른 것이 구부러져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전압분배 법칙이 이해가 될 거고요.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V는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죠. R하고 라지 R에서 자기 거 비례잖아요. 전체 전압이 2다. 이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R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R 값. 여기서 R 값 구해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을 만들고 이게 전압분배 법칙에 대한 식이에요. R을 구하시오. 어떻게 해주면 되죠? 2항 해주면 돼요. 2항.
자, 요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요게 없애버리면 나누기 된 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면 V에다가, 그렇잖아요. V에다가, 응? R 더하기 R에다가, 이거는 R2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VR, 이거는 뭐야? R2. 그래서 여기서 R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항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V 스몰 r은 넘어가죠. RE 마이너스 RV 이렇게 되겠죠. VR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뿐이에요. RV죠. V로 묶어주는 거야. R로 묶어줘야 되겠네. R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E-V, VR.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R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되겠죠. 2항. 나누기 되겠죠? E-V, V 스몰 r. 이게 답이죠. 단순히 이 식에서 R 값을 구하는, 정리하는 과정뿐이에요. 이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서 식을 세운 것 뿐이고요. 전압의 방정식 세운 거, 전압분배 법칙의 방정식 세운 거고, 거기서 R 값 구하는 행위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잖아요.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 된 거잖아요. 네?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된 거잖아요. 곱하기 넘어가면. 이게 R로 묶어주는 것 뿐이고요. 여기서 분배해 주는 거,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이항해서 빼기 해준 거고요. 더하기 넘어가면 빼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E-V에 이게 R이라면 여기서 R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E-V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요? E-V분의 1을 곱해주면 좌변과 우변의 동일한 행위,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해줘도 항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이. 저울이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저울을 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kg 넣고 여기다 1kg 넣어도 이 저울은 평형이죠. 여기다가 100kg을 넣고 100kg을 넣어도 저울은 평형이죠. 이게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엇을 넣든 동일한 것을 좌측에 우측에 행하면 이 값은 항등식은, 같다는 등식은 항상 같다는 식이 항등식이잖아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R만 남을 거고 여기는 E-V분의 VR이 되겠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항이란 말이에요. 그 이항에 대한 개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수식을 내가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어려워요가 아니라 이항 정리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복습을 왜 안 하십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항 정리에 대한 복습.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세요. 전지가 있어요. 그럼 전지는 이거라 그랬죠. 이게 전지라 그랬죠. 근데 전지의 기전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부 저항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전지의 기전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부 저항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전지가 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부에다가 저항을 5를 연결하니까 8A가 흘렀어요. 그리고 5를 제거하고 15를 연결하니까 4로 떨어졌어요. 전지의 기전력은 얼마예요?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졌죠. 전지는 내부 저항도 모르고 기전력도 모르는데 5ohm의 저항을 연결하니까 8A가 흘렀고 15ohm의 저항을 연결하니까 4A가 흘렀어요.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5ohm을 연결하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8A가 들렸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네요. 8A고요. 여기도 8A죠. 다 8A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기전력 2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기전력 2는
40이죠. 이거 8R이죠. 이해됩니까? 전압강화 더하기 전압강화잖아요. 이거 더하기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죠. 예? 5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R옴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기전력의 합과 같다. 기전력이 얼마예요? 2거든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8, 5, 40이고 8R이죠. 근데 여기다가 5 대신에 15를 넣으니까 여기 얼마야? 4가 됐어요. 그러면 2는 4에다가 15를 곱하죠. 그럼 얼마죠? 60이죠, 60. 얼마야? 4R이죠. 자,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식하고 이러한 식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두 식이 똑같네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 게 R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 2도 같으니까 요거와 요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에 8R은 얼마요? 60에 4R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넘어가면 여기 20이 될 거고 요거 4R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4R은 20이 돼요. 4R은 20이 돼요. 왜? 40을 이항시키면 20이 되잖아요. 60-40이니까 4R을 이항시키면 8R-4R이 되니까 4R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얼마야? R이 5ohm이 되는 거야. 내부장이 5ohm이니까 요 5ohm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 5, 40, 8, 5, 40. 2는 80V가 되죠. 80V가 되죠. 5를 구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정리가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여기 5였으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20이잖아요. 20 더하기 60은 80이죠. 어떤 전지의 기전력은 80이 되고 어떤 전지의 내부저항은 5ohm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도 뭐 별다른 얘기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음의 법칙하고 키르요프의 법칙 이거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이용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는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의 법칙, 그 다음에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이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을 하세요. 20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20번째 문제 보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직병렬 회로예요. 전류 I1 구하래. I1.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래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해도 되고 그래서 2분의 그 전압해도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전류가 나누어지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근데 전압은 200V라고 주어졌어요. I1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00V를 가했어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합성저항을 구하고 전류를 구하셔도 돼요. 합성저항을 구해보니까 병렬이죠. 그러면 이 병렬이면 얼마예요? 2 더하기 3, 2 곱하기 3이죠. 2 더하기 3, 2 곱하기 3이죠. 거기에 2.8이 더해지죠. 2.8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합성저항이 4가 돼요. 합성저항이 4가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4분의 200이 되니까 50A 흐르죠. 50A가 여기서 여기까지 50A 흐르면 저항에 반비례하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2 더하기 3분의 남의 거 3에다가 전체 전압 50A가 여기 I1이 되겠죠. 이게 전류 분배 법칙이죠. 전류 분배 법칙. 그죠? 전체 전류 50A죠. 2 더하기 3에 남의 거 3이죠. 반비례니까 반비례. 전류 분배 법칙.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지금 얼마야? 30A가 흐른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이 30이에요. 뭐 어렵나요? 답이 30이죠. 간단한 거예요. 오음의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오음의 법칙, 전류 분배 법칙. 그 얘기죠. 전류 분배 법칙. 자꾸 연습하세요.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됩니까?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을 하세요. 21번째 문제. 자, 그림 같은 회로가 있어요.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어봐요.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방법 없어요. 합성저항을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합성저항을 구하면 쉬워요. 이렇게 된 건 2ohm이죠. 그럼 2ohm과 2ohm이 여기 이렇게 병렬 연결됐죠.
그러면 2분의 2가 되니까 1옴이 되죠. 이거거든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죠? 1옴과 1옴이 연결되니까 2옴이죠. 2옴하고 2옴이 병렬 연결되니까 다시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옴이 되죠. 그래서 1, 2, 1, 2, 1, 2 가서 여기 요까지가 결국 뭐가 나와요? 요까지가 1옴이 나와, 1옴이. 그러니까 전체 합성 저항 R이 2옴이에요. 전체 합성 저항.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암페어 흘러요? 4암페어 흐르죠. 4암페어 흘러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류가 여기서 나눠가죠. 반반 나눠가요, 반반. 반반 계속 나눠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2A가 되고 다시 나눠가면 1A가 되고 다시 나눠가면 2분의 1이 되고 다시 나눠가면 4분의 1이 되고 다시 나눠가면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8분의 1이에요. 뭐 그 얘기죠.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이 문제를 그렇게밖에 못 풀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면 방법이 없죠. 자꾸 분배돼서 간다. 반씩 나눠 간다. 해서 8분의 1이 된다. 이해하시죠? 예, 그거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을 세워줘야 돼요. 이런 식을 세워줘야 돼요.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 못 세우느냐, 그리고 그 식을 이항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겠느냐 못 풀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저항 R인 검유계가 있어요. 여기 저항 R이에요. R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저항을 병렬로 R1을 연결하고요. 또한 직렬로 R2를 연결했어요. 여기 R2죠. 여기 R1이에요. 그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단자 AB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게 요 저항 R이에요. 합성 저항이 저항 R이에요. 합성 저항이. 그렇게 되고, 각계 하고 또한 G1에 흐르는 전류가, G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여기서 전류가 나눠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가고, 이렇게 나눠가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에 N분의 I가 돼야 돼요. N분의 I가 되기 위한 R1의 값을 구하래요. N분의 I가. 이해되겠죠? N분의 I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I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흐를 테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R 더하기 R1분의, 여기 흐르는 것은 R1의 전체 전류 I죠. 전체 전류 I잖아요. 그게 여기 전류가 I라면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 I1에 흐르는 전류가 N분의 I가 돼야 되죠. 이거예요. 식이 이거. 요거 끝. 이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끝. 이 식이 이해가 됩니까? 요거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검유계 G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검유계 G에 흐르는 전류를 뭐 IG라고 한다면 IG는 두 개 저항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전류는 전체 전류의 N분의 I가 돼야 돼요. 그 조건이에요. 끝.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어요? R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I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약분 안 시켜도 돼요. R1I, R1은 이게 뭐예요? N분의 I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약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약분이 되겠죠. 이런 식은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각선의 곱이 같다 이거 빼고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이항시키고 이거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각선의 곱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R1은 이건 뭐예요? R 더하기 R1이에요.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R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넘어가면 nR1-R1은 R이 되어지니까 이 식은 R1으로 묶어주면 n-1이 되고 이건 R이 되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R1은 R을 n-1로 해준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보고 문제 조건을 읽고 이러한 식을 공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이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방정식을 이항 정리하는 거예요. 이항 정리.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E2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비례니까 당연히 이게 되어지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전압을 구하래요. 자, 이 전압을 구하는데 여기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서 여기 15V의 전압과 30V의 전압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시면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죠. 두 개 더해지면 몇 볼트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90V죠. 90V. 그렇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몇 볼트가 돼요? 120-30이니까 90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더해지면 얼마가 돼야 돼요? 90V가 돼야 돼요. 90V.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90V가 되어진다면 이거 답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답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저항이 몇 대 몇이에요? 두 배 관계죠? 두 배 관계. 두 배 관계 아니죠? 그거예요.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배. 저항이 두 배. 전압도 두 배. 뭐 어렵습니까? 뭐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 전압 분배 법칙 안 해도 돼요.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보이죠. 자, 그런 눈을 자꾸 키우세요. 머리에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을 보고 두 배가 되니까 두 배 있는 거 찾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두 개 합친 게 90V를 넘어가지 않겠구나. 자, 객관식이에요.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게 기본적인 것이 자꾸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초가 증가돼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금방 풀죠. 안 그러면 언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복습을 안 한 거예요. 복습을 하세요. 자,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전력이란 뭐냐? 전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력의 정의를 먼저 기억하세요. 전력은 전기가 단위 시간당 한 일입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이에요. 시간당에 갑시다. 그래서 전기가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전력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면 전력은 P라고 그래요. 파워, 와트 이건데 P는 시간 분의 전기가 한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간 분의 전기 한 일. 이거 단위를 보면 일은 줄이에요. 줄 퍼 세크죠. 이게 와트입니다. 이걸 와트라고 그래요. 자, 이 일, W는 우리가 배웠죠? W는 어떻게 배웠어요? W는 전압의 정의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T분의 Q는 뭐가 되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이해되죠? 자, 여기다가 I는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 제곱이 돼요.
V에다가 IR, 오음의 법칙을 집어넣으면 이건 I잖아요. 이거는 뭐가 돼요? 그게 전력이에요. I 자승 R, R분의 V제곱, VI. 그러니까 전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R분의 V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I 자승 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력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의 정의입니다. 항상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의들을 기억 못하면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전력의 정의 이해되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의 단위는 직류에서는 와트 하나입니다. 직류에서는 와트 하나인데 교류는 이 전력을 볼트 암페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교류는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전력 P는 T분의 W였죠. 이거는 뭐야? 줄 퍼 세크였잖아요. 여기서 줄을 구하세요. 줄. 줄은 뭐야? PT. 여기 와트죠? 와트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줄인데 얘를 갖다 뭐라고 해요? 전력에다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얘를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량. 이해되시겠습니까? 전력량은 그래서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것이다. 와트 세크다. 우리가 이제 전력량을 하면 와트 세크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이거는 1000와트에다가 어떻게 돼요? 3600 세크죠. 이해되시겠죠? 큰 단위예요. 큰 단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36에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라미 3개 더 붙는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그게 전력량이야. 1kWh는 이만큼 360만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와트 세크의 단위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킬로와트 단위, 아워 단위로 쓰고 있다. 똑같은 단위다. 근데 단위를 크게 나타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트 세크는 줄이고요. 줄은 칼로리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1줄은 0.24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량이죠. 전력량은 칼로리가 뭐예요?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열량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트세크에다가 0.24를 곱해주면 칼로리가 돼요. 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칼로리로 나타낼 수 있다. 칼로리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력에다 0.24 곱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0.24 곱해준 거죠. 이게 칼로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물리에서 비열과 질량과 온도차. 이게 비열이에요. 비열. 요건 뭐죠? 질량. 세타는 뭐예요? 온도차를 곱한 것이 요게 열량의 식입니다. 요게 열량의 식이에요. 그러한 열량의 식하고 똑같더라. 열량이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뭐예요? 전열기를 구합니다. 전열기. 열량, 전열기 용량 이걸 구하게 되죠. 이 식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걸 P라고 가정을 하면 몇 와트의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몇 킬로와트짜리 전열기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이 P 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전열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전기 응용에 나옵니다. 전기 응용. 전기 응용에 나오고 얘가 또 어디서 나와요? 실기 시험에 전열 설계라고 하는 게서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 출제되죠. 자주 출제돼요. 전기 응용에서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필기를 잘 해줘야 실기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똑같이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정리한 것 뿐이고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판서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서하는 시간을 길게 뭐 계속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거지 이거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책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 회로. 이렇게 생긴 회로를 우리는 브릿지 회로라 그래요. 브릿지. 브릿지가 어디 있느냐? 다리죠, 다리.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되면 이 회로에 대해서 합성자항 구하기가 쉽죠. 이런 회로가 있고 여기가 R1, R2, R3, R4라면 합성자항 구하기가 쉽죠. 굉장히 쉬워요. 직병렬이니까. 근데 여기에 R5가 있으면 이때는 합성자항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합성자항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여기 연결된 것이 요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죠. 이런 그림이 돼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고요. R1, R2, R3, R4, 여기 R5가 돼서 이 부분의 연결이 삼각형 연결이 돼요. 이런 삼각형 연결된 것을 요거 그대로 두고요. 요게 이제 R1, R3 그대로 두고요.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삼각형 연결된 것을 이렇게 Y 연결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델타를 Y로 등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갖게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는 형태로 등가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직병렬 회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이 브릿지 하나가 연결됨을 해가지고 회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브릿지가 없어져도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브릿지가 없으면 쉽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브릿지가 없으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브릿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V, 여기 C점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V, D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없으면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VC하고 VD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위하고 이 부분의 전위가 똑같아야 여기 전위차가 0V가 돼야 돼요. 0V가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직병렬 연결 회로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그렇죠. 그 그림이 바로 뭐예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닫아도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검유계라 그러죠. 검유계. 검유계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닫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그걸 브릿지 회로에서 브릿지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어떤 상태가 된다? 평형 상태가 되면 마름모로 연결한 것을 브릿지 회로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C점과 D점에 대해서 검유계를 연결한 것을 피스톤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데 그게 평형이 되면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 평형이 돼야 돼요. 평형. 이해하시겠죠?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평형 조건을 이용한다.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위가 같아야 돼요. C점의 전위와 D점의 전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같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 I1이에요. 여기도 I1이에요.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가 I2예요. 여기도 I2죠. 그러면 R1, I1, R2, I2가 같겠네요. 식을 세워보세요. 그렇죠. 식을 세워보세요. 여기에 뭐가 돼요? R1, I1은 R2, I2가 돼요. 그리고 이건 R3, R4죠. 그렇죠? 그럼 R3, I1, R4, I2. R3, I1, R4, I2. 이거죠. 같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응? I1을 구하든지 I2를 구하면 돼요. I1은 어떻게 돼요? I1은 R1, R2의 I2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는 I1이잖아요. R3, R4의 I2죠. 그러니까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면 R1, R2는 R3, R4가 돼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일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 R2, R3는 R1, R4가 되죠. 그러니까 1, 4 곱한 것은 2, 3 곱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 대각선에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한 거하고 같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한다. 대각선에 마주보고 있는 것을 곱한 것 같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평형 조건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검육의 G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2면 여기는 R이 얼마여야 돼요? 평형이 되려면 R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2가.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2 곱하기 R은 이렇게 곱한 거 1 곱하기 4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R은 얼마예요? 2가 돼야 되죠. 그게 브릿지 평형 조건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전위와 이 부분에 대한 전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브릿지 회로라고 그래요.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브릿지 회로? 휘스턴 브릿지래요. 휘스턴 브릿지 회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 서로 같을 때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 이러한 것을 휘스턴 브릿지라고 한다. 휘스턴 브릿지라고 한다. 자, 정리되죠? 자, 거기까지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브릿지 먼저 한번 잠깐 문제 먼저 볼게요. 앞뒤 좀 순서 바꿀게요. 36번 문제 브릿지 회로 먼저부터 볼게요. 브릿지 회로인데 이와 같은 회로가 있어요. 브릿지 평형입니까? 아닙니까? 브릿지 평형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양단에 전압이 생길까요? 생기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기 1옴에 걸리는 전압은 1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1의 전체 전압 6V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몇 볼트 걸려요? 2V 걸리죠. 2V.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폐회로니까 이렇게 넓은 폐회로 가지고 여기에 4옴 양단의 전압 구해보세요. 4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4의 전체 전압 6V. 이렇게 하니까 얘 몇 볼트 걸려요? 4V 걸리죠. 그러면 여기는 2V고 여기는 4V니까 그럼 여기는 몇 볼트예요? 2V의 전압의 차이가 생기겠죠. 2V.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4V 떨어지는 거죠. 2V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2V 전압 강하면 실제 전위는 여기 4V 플러스 4V가 되는 거고 여기는 4V 전압 강가 떨어지면 실제 전위는 플러스 2V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전압의 차이가 2V만큼 생긴다. 브릿지가 평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작은 전체 회로, 큰 전체 회로. 브릿지 평형 조건입니다. 어렵지 않죠? 브릿지 회로입니다. 자, 이것도 브릿지 회로죠. 합성저항 구하래요. 그럼 여기가 브릿지가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붙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쭉 피면 여기 점선에 있는 것을 쭉 피면 이렇게 오겠죠. 쭉 피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브릿지가 생겨요. 그럼 브릿지가 생기는 거면 RR이니까 브릿지 평형이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3R. 여기가 얼마야? 3R이에요. 그러니까 3R 더하기 3R분의 3R 곱하기 3R 해주면 되죠. 3, 3은 9R 제곱 6R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약분하면 3분의 2R이죠.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브릿지 평형 조건 이용하면 간단해요. 이것도 브릿지 평형 됐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래요. 브릿지 평형인가요? 이렇게 보면 4, 이렇게 보면 4죠. 1이니까 평형 됐어요. 이거 필요 없죠.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4니까 6이고 여기는 얼마야? 1 더하기 2니까 3이 되죠. 전체 저항은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옴이 하나 더 있네요.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전체 저항이에요. 전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이게 2옴이고 1옴이니까 3옴이 된단 말이에요. 3옴이 되고 여기에 전압이 3V니까 전류 I는 이게 전체 전류가 되겠죠. 전체 전류는 여기에 3분의 3이 되니까 1A가 흘러요. 1A가.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1A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요 전체 저항, 요 브릿지 회로의 저항만 구하면 요거란 말이에요. 브릿지. 요거는 브릿지가 평형이 된 거고 그 저항은 요거죠. 거기에 여기 1옴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한 거죠. 요거까지 고려해 준 거예요. 3옴이 나오니까 3분의 3이니까 1A가 전체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이야기. 브릿지 평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죠. 자, 브릿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전력에 관한 이야기. 자, 이게 이제 전력과 줄의 법칙입니다. 전력과 줄의 법칙. 자, 여기 보면은 120V하고 30V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력을 구하래요. 자, 마이너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 전력의 합성을 보면 이게 90V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전체 전압은 90V가 될 거고요.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45ohm이 되죠. 그러면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5분의 9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80W가 되죠. 전체 소비되는 전력은 180W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하고 서로 합하면 180W가 돼요. 그럼 여기서 180 찾으시면 돼요. 이거 180 아니죠? 자, 이거 180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아니죠? 답은 2번 밖에 없죠. 더해보세요. 180이죠. 그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간단하죠. 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29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전력에 대해서 소비 전력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래요.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려면 여기에 전압을 구하든지 여기에 전류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여기에 전압이 다 일정하겠죠. 병렬이니까. 전압을 구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2ohm과 4ohm과 8ohm이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합성장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성장은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분의 1이 되잖아요. 그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7분의 8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계산기 7분의 8 나와요. 거짓말 같죠? 계산기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1 하고요. 요것도 분수 눌러서요. 더하기. 다음에 얘가 몇 분의 1이었죠? 4분의 1, 8분의 1이죠. 좀 번거롭지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나 보세요. 7분의 8 나와요. 계산기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해하시겠죠? 계산기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7분의 8이에요. 오케이? 요게 이제
저항이에요? 그러면 요게 2옴이고 7분의 8옴이잖아, 여기까지가. 전압분배 법칙. 요게 이제 여기에 대한 합성 저항이니까 전압분배 법칙. V. 요거 뭐 2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7분의 8분의 자기 거 7분의 8분의 전체 전압이 얼마야? 12예요. 전체 전압이 12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세요. 요 계산기 누르면 되죠. 그대로 똑같이. 뭐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분수 그대로 누르세요. 또 분수하고요. 8, 7, 2 더하기 분수 8, 7 할 수 있죠?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되잖아요. 곱하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압이 12V. 됐네요. 얼마입니까? 11분의 48이에요. 이게 11분의 48이에요. 그러면 전력 P는 어떻게 계산해요? R분의 V제곱이니까 R이 얼마예요? 8이잖아요. 자, 11분의 48의 제곱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분수 48, 11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8는 SD 한번 눌러주세요. 2.38 2.38이요. 이렇게 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여기 전압을 구하는 게 편하냐, 여기 전류를 구하는 게 편하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전압을 구하는 게 편하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고 전압을 구해서 그렇죠?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했다 이거잖아요. 계산기가 다 해줘요. 식만 세우면. 어려워요? 아니죠. 안 어렵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자, 요거는 100V 60W짜리 전구에 50V를 가하면 전류가 얼마가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안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 안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 R이 얼마예요? P분의 V제곱이에요. V제곱.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렇죠?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R은 P분의 V제곱이에요. P가 얼마예요? 60W인데 전압이 100의 제곱이죠. 이거예요.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67ohm이 나와요. 그럼 50V를 가하면 전류가 얼마일까요? 전류 I는 167ohm짜리인데 50V를 가했어요. I는 R분의 V죠? 전류가 얼마 흐르겠습니까? 0.3A 흐르죠. 이거예요. 왜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아, 저항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 저항에 50V를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구나. 이해됩니까?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 뭐라 그랬어요? 저항의 역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이걸 뭐라고요? 컨덕턴스다. 이거예요. 컨덕턴스. 여기가 컨덕턴스가 여기 6이에요. 모. 여기 얼마야? 4. 모예요. 그럼 저항으로 얘기하면 6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야? 4분의 1이죠. 저항으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전류가 얼마 흘러요? 10A가 흘러요. 자, 근데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구하는 게 빠르겠네요. 요리 흘러가는 전류 구하는 게 빠르겠네요. 전류는 어떻게 구해져요? IG라고 하는 전류는 컨덕턴스 I는 R분의 V고 이거는 R분의 V니까 R분의 1분의 V가 돼서 이거는 GV가 된다 그랬죠. GV. 그러니까 컨덕턴스의 전류는 비례하잖아요. 비례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4하고 6. 그 다음에 비례니까 6에다가 전체 전류 10. 그러니까 6A가 흘러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저항으로 구하면 반비례하니까 IG는 4분의 1분의 6분의 1 쪽이니까 남의 거 4분의 1에 전체 10. 이래도 6A 나와요. 똑같아요. 저항으로, 역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저항으로 구해도 돼요. 저항으로 구해도 되고 컨덕턴스로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6이야. 6.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 전력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 P는.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이게 GV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G로 하면은 6에다가 얼마야? V를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P는 I자승 R이고요. I자승 G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 6을 구했, 여기 지금 여기 흐르는 게 6A 흘렀으니까 6A에다가 제곱에 여기 얼마야? 6이죠. 6W가 되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의 제곱에 R이 얼마야? R이 얼마야? 이 R이 이거 6분의 1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나와요. 6W예요. 6W.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을 모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I자승 R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GV제곱이다. 또 G제곱 G분의 I제곱이다. 이거 보세요. 반대돼 있죠? GV제곱 I자승 R I제곱 R분의 V제곱 G분의 I제곱 서로 반대되고 있죠? 역수니까 그래요. 역수. 이게 전력의 식이에요. 전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2번과 34번은 33번은 그거는 이제 33번은 전기 응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32번은 이제 이게 그 단위 환상 관계죠. 단위 환상. 이거는 이제 단위 환상 관계니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는 몇 와트인가라고 하는 그 단위 환산인데 킬로그램 메타가 나중에 뉴턴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크라고 하는 거, 뭐 전기기기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배우면 그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킬로그램 메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뉴턴 메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킬로그램 메타, 뉴턴 메타 이게 이제 토크라고 회전력 토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제가 그 강의를 안 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분류기, 배율기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